자, 오늘은 과학의 기초 중에서 과학의 기본량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시간과 공간, 우리 주변 자연현상은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규모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스케일이고요.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가 매우 다양해요. 자연세계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시세계는요,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세계예요. 원자 수준의 아주 작은 규모의 세계고요. 원자, 분자, 이온 등을 살펴보는 세계가 미시세계고요. 거시세계는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미시세계보다 훨씬 큰 규모의 세계예요. 나무, 암석, 태양계, 은하, 우주 등을 거시세계라고 합니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규모. 미시세계에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요, 수소 원자의 지름이 0.1 나노미터예요. 이때 나노라는 건요, 10의 마이너스 9승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1 나노미터면요,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란 뜻이에요.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50 아토초라고 해요. 이때 아토란 단위는요, 10의 마이너스 18승입니다. 굉장히 작은 단위예요. 미시세계는 시간 규모로 나노초 이하의 단위를 사용하고 공간 규모로는 나노미터 이하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다음 거시세계, 태양과 지구,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는요 1AU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을 때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를요 1AU로 정의 내린 겁니다. 지구와 공전하는 데 걸린 시간은 365일이고요. 거시세계는 시간 규모로 초분등의 단위를 사용하고요. 공간 규모로 미터 또는 천문 단위 등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연현상의 탐구, 자연현상의 구매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을 측정해야 한다. 시간과 공간의 측정, 과거의 측정 방법은요, 주로 거시세계의 시간과 길이 측정만 가능했습니다. 시간 측정, 옛날에는요, 태양의 위치나 달의 모양 변화 등 천문학적 현상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했는데요. 그 앙부 일구, 진자시계 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앙부1구는요,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시계입니다. 태양의 위치 변화에 따른 그림자 길이로 시간을 측정했어요. 진자시계는요,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 주기를 시간의 기준으로 정한 후 진자 등을 이용해서 이 시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시계입니다. 길이 측정, 옛날에는요, 신체 일부의 길이나 일정한 길이의 막대를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했고요. 그 후 눈금이 표시된 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신체 일부에서 손가락 마디의 길이, 발걸음 폭 등을 사용했어요. 현대적 측정 방법, 원자나 우주와 같은 규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 측정,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하는 세슘 원자시계로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중력이나 온도 등 외부 영향을 받지 않아서 정확도가 매우 높게 돼요. 세슘 원자시계는 1초는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이 요만큼의 횟수만큼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길이 측정은요, 빛의 속력이 일정함을 이용해서 빛이 왕복한 시간을 재거나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두 빛을 비교해서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정밀한 길이 측정을 위해서는요, 정밀한 시간 측정 기술이 필요했어요. 자, 레이저로 쏴서 빛이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거나 표면에서 반사된 빛과 반대편에서 반사된 빛을
비교해서 길이를 측정합니다. 단위의 환산 1나노미터는요. 이 나노라는 숫자가 10의 9승이에요. 그래서 10의 9승미터가 되고요. 1AU는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해당되고요. 1아토세컨드는요. 10의 18승 세컨드에 해당돼요. 100경분의 1, 굉장히 작은 단위죠. 현대 측정기술, 시간과 공간 측정 기술이 발전되어 왔고요. 다양한 구매의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간의 경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직접 가보지 않은 외부 은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인데요. 넓은 영역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미세한 이동거리도 측정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자현미경, 광학 현미경보다, 그러니까 빛을 이용하는 현미경보다 높은 확대율로 나노 단위의 물체를 관찰 가능하게 됐고요.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 원자나 분자 내부의 움직임을 나노초 이하의 단위까지 측정 가능합니다. 원자 힘 현미경, 시료 표면에 원자를 촬영해서 원자 크기를 측정 가능하고요. 우주만원경, 허블만원경이나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천체의 나이와 거리를 더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게 됐습니다. 위성위치 확인 시스템 GPS, 인공위성에서 보낸 전파 신호를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에 있는 GPS 수신기가 분석해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술로 여러 개의 항법 위성에서 오는 신호의 시간차를 계산해서 수신기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항법 위성에는 원자시계가 이용된다. 기본량과 단위, 기본량,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량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양입니다. 이 물리량에 해당되는 건요, 시간, 길이, 질량 등과 같이 측정해서 대상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양이에요. 7개의 기본량이 있습니다.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은 7개의 기본량이에요.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량의 단위, 국제 단위계 SI는요, 기본량의 단위로 7개의 기본 단위를 정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요. 과학, 기술, 산업,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용되는 표준 단위책입니다. 시간은 세컨드,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광도는 칸델라, 물질량은요, 몰로 나타내고 있어요. 국제 단위계의 기본량과 기본 단위를 표시한 겁니다. 꼭 암기하세요. 온도 단위, 일상생활에서 온도의 단위는 도씨, 섭씨를 쓰고요. 과학에서 온도의 기본 단위는 켈빈을 사용합니다. 이때 이 켈빈을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해요. 절대 온도는 라지 T로 나타내고요. 이건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서 표시하고요. 눕근 간격은 섭씨 온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섭씨 온도가 0도다. 그러면 273을 더해서 273 켈빈 이렇게 나타나고요. 물에 끓는 점인 섭씨 온도가 100도시다. 그러면 273을 더해서 373 켈빈 이렇게 나타나요. 만일 섭씨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다. 그러면요 273을 더하면요 0켈빈이 나타납니다. 이게 절대 온도예요. 이 0켈빈에서는요 모든 분자 운동이요 멈춘 상태입니다. 기억해 놓고요. 국제 단위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본 상수를 구하는 실험 방법을 사용해서 기본량의 단위를 정의합니다. 기본 상수는 구하는 새로운 방법이 발견되면 기본량의 단위에 대한 정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상수, 자연에서 항상 일정한 양을 가지는 물리량인데요. 빛의 속력, 기본 전하, 플랑크 상수, 아보가드로 상수가 기본 상수에 해당됩니다. 기본 상수로 기본량의 단위를 정의하는 예, 빛의 속력은 299792458m/s이므로
1m는 BC 진공에서 299,79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로 정의합니다. 숫자는 외우지 마세요. 기본량의 확립 과정, 미터법 제정. 1790년경 프랑스에서 미터법이 제정돼서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을 기본 단위로 한 단위법이 생겨났습니다. 국제미터협약 체결. 1875년에는 17개국이 참여한 미터협약을 통해 미터법은 국제적인 단위 체계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미터협약 이후 시간,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이 추가되어 7개의 기본량이 확립되었습니다. 국제단위계열 확립. 1960년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단위 체계를 정비해서 국제단위계로 통일하였습니다. 유도량과 단위. 유도량은요,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량입니다. 유도량의 단위는요,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해서 나타냅니다. 과학에서 사용하는 유도량의 단위는 7개의 기본량의 단위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본량의 조합으로 만든 유도량과 단위. 기본량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시간은 세컨드,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광도는 칸델라, 물질량은 몰.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몰이라는 건요, 입자 개수를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어서 요거를 1몰 이렇게 나타냅니다. 어떤 입자든 간에 6.0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으면요, 이걸 1몰로 표시해요. 이걸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합니다. 아보가드로의 수. 유도량 단위인데요. 자, 넓이의 단위는요, 미터 제곱입니다. 가로, 세로 몇 미터인가? 그래서 면적을 나타낼 때, 넓이를 나타낼 때는 미터 제곱을 나타냅니다. 부피는요, 길이를 3번 곱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 입체적인 부피를 나타낼 때는요, 자,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높이 몇 미터 해서 미터 세제곱으로 나타내요. 속력은요, 1세컨드당 몇 미터를 가느냐?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로 나타내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시간의 단위인 세컨드를 쓰고요. 분모에 길이의 단위인 미터를 위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타내요. 가속도는요,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요, 자, 가속도 A로 나타나는데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의 변화는 세컨드고요. 속도의 변화 단위는 미터 퍼 세크예요. 그래서 여기가 분모가 되고 여기가 분자가 되니까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의 단위를 쓰게 됩니다. 앞으로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보면 요 단위를 연상하세요. 세컨드분의 미터 퍼 세크입니다. 밀도는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1미터 세제곱의 부피에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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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몇 킬로그램이 들어있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나타내요. 부피의 단위가 미터 세제곱이고요.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이렇게 나타납니다. 농도는요, 부피당 몇 몰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몰 퍼 미터 세제곱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농도라는 건요, 똑같은 가로 세로 높이 1m당 자, 몇 몰이 들어있느냐? 아까 몰은 뭐라고 그랬죠? 입자의 개수입니다. 입자가 몇 개 들어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완벽하게 암기해두세요. 여러가지 유도량과 단위. 넓이는요, 미터 제곱을 씁니다. 가로, 세로, 길이의 곱이고요.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그래서 가로 2미터, 세로 3미터다. 그러면 6미터 제곱 이렇게 표시합니다. 부피는요, 미터 세제곱으로 나타납니다. 가로, 세로, 높이. 길이의 곱이고요. 자,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입체적인 부피를 측정할 때는 미터 세제곱의 단위를 씁니다. 속력은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우리가 V는 T분의 S 이렇게 나타나죠. 시간당 거리. 자, S는
VT죠. S는 VT. 거속시로 배웠을 거예요. 거속시. 자, 선생님이 T코를 몰고 가는데 횡단보도에 섰어요. 근데 고등학교 갓 졸업한 선생님 제자가 BMW 오픈카를 몰고 선생한테 선생 안녕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시발놈 비싼 차 타네 이렇게 돼요. 시발놈 비싼 차 타네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외워두고요. 자 V는 T분의 S. 자 아버지 자동차에 보면요 속도계가 있습니다. 속도계 자세히 보면요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hour는요 시간의 단위고요 킬로미터는 거리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얼마큼 거리를 가느냐 t분의 s가 속도를 뜻하는 거예요.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자 가속도 a는요 시간당 속도 변화니까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줍니다. 그러면 아래쪽 단위가 세컨드 위쪽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돼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돼요. 분모 분자. 오케이? 다음 힘은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자 F는 MA 이런 공식을 쓰는데요. 빅마마 파워짱 이렇게 외워요. 빅마마 파워짱. 힘의 단위가 뉴턴입니다. 질량의 단위는요 킬로그램이고요. 가속도의 단위는 위에서 했듯이요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그래서 공식과 단위를 매치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다시 봅시다. F는 MA, 빅마마, 파워짱, 뉴턴은 킬로그램, 질량의 단위죠.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타냅니다. 다음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부피분의 질량. 그러니까 너의 머리와 선생님의 머리 중에 누가 밀도가 클까 알고 싶으면요. 일단 가로 세로 높이 똑같은 부피를 맞춰서 자릅니다. 머리를 잘라요. 자, 그래서 양팔절에 올려놔 보면요.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큰 겁니다. 양팔절에 올려놨을 때 더 무거운 게. 자, 그러면 얘는 돌대가리다. 너는 머리가 비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자, 다른 말로 밀집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똑같은 부피로 만든 다음에 질량을 측정했을 때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위쪽은 질량의 단위를 쓰고요. 아래쪽은 부피의 단위를 씁니다. 킬로그램, 미터, 세제곱입니다. 덴서티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큰 거다. 자, 만일 똑같은 질량일 때, 질량을 일정할 때 부피가 크면 밀도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입니다. 압력은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이에요. 단위 면적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당 몇 뉴턴의 힘이 가해지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단위를 보면요. 압력, 프레셔의 단위는요. 면적당 받는 힘입니다. 이때 뉴턴 단위를 쓰기도 하지만 아까 F는 MA라고 했어요.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요.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고요.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뉴턴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똑같은 단위예요.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F는 MA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요. 단위 면적당이니까 아래쪽에 면적이 옵니다. 그럼 얘를 다시 고쳐보면요. 얘는 세컨드 제곱분의 킬로그램 미터고요. 아래쪽은요. 1분의 미터 제곱입니다. 그러면 자 미터 약분되고요. 분모가 미터 세크 제곱이 되고요. 위에 킬로그램이 나타납니다. 이 단위를 다르게 나타나면요. 힘의 단위 뉴턴 쓰면 되고요. 아래쪽이 미터 제곱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농도는요. 몰 퍼 미터 세제곱. 자, 아래쪽이 부피고요. 부피의 단위고요. 자, 위쪽이 물질량 입자 개수입니다. 입자 수. 단위 부피당 물질량을 뜻하는 건데요. 몰 농도라는 건요. 단위 부피당 똑같은 부피에 몇 개의 입자, 몇 몰이 들어있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를 측정을 했어요.
이때 여기 입자가 2개 들어있으면 2라고 쓰면 되고요. 입자가 3개 들어있으면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얘는요 1m 세제곱당 2몰이 들어있었다. 아까 몰은 뭐라고 그랬죠? 그쵸?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묶음입니다. 요 묶음이 2개 들어있으면 2몰, 이 묶음이 3개 들어있으면 3몰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얘는 3몰 per 미터 세제곱 이렇게 나타납니다. 단위가 없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질량 퍼센트 농도.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에요. 다시 봅시다. 자, 물에다가요 소금을 넣었어요. 그럼 뭐가 되죠? 그렇죠, 소금물이 됩니다. 자, 어떤 물질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우리가 용질, 용의 매개체가 되는 물 같은 물질을 우리가 용매, 둘을 합치면 우리가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좀 더 간단하게 표시하면요, 용액은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용질과 용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퍼센트 농도는요 용액의 전체 질량분의 용액의 g분의 용질의 g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없어요. 그리고 곱하기 100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 퍼센트 농도는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전체 중에 용질이 얼만큼 차지하느냐, 그래서 곱하기 100 해주면 됩니다. 용액의 질량에 대한 용질의 질량 비예요, 비. 그래서 g이 다 약분되고요 단위가 없어집니다. 같은 물리량의 비를 정의하므로 단위를 표시하지 않고요 질량 퍼센트 농도를 표시할 때는 농도에 100을 곱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나타내고요 기호 퍼센트는 100분의 1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0%다. 그러면 100개 중에 10개 또는 100g 중에 10g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5%다. 그러면 역시 100개 중에 5개, 100g 중에 5g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에 바로 100분의 1을 대입하면 돼요.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5 곱하기 100분의 1이죠. 자, 퍼센트가 100분의 1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지죠. 단위의 접두 기호, 측정하는 물리량의 크기가 아주 크거나 작은 경우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 단위 앞에 접두어를 붙여서 기호를 사용합니다. 자, 접두어 나노는요 10의 9승이고요 1나노미터는요 얘가 10의 9승이니까 자 10의 9승분의 1미터 이런 뜻이고요. 마이크로는요 10의 6승입니다. 그래서 1마이크로미터는요 10의 6승분의 1미터예요. 밀리는요 10의 3승입니다. 1000분의 1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mm를 갖다가 미터로 환산할 때는요 그대로 1000분의 1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1000분의 1미터. 센티는요 10의 2승이에요. 그러면 1cm를 미터로 환산할 때는요 센티 대신 100분의 1이라는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헥토는 10의 2승이에요. 헥타아르, 헥토 에어리어의 약진인데요. 여기 100m, 여기 100m 이렇게 헥토 에어리어 100m, 100m의 면적을 뜻합니다. 킬로는요 10의 3승이에요. 그래서 1km에서 킬로가 1000이라는 숫자니까요 미터 단위로 환산할 때는 그냥 1000만 대입하면 됩니다. 메가는요 10의 6승이고요 기가는 10의 9승입니다. 1기가바이트는요 10의 9승 바이트고요 1메가바이트는요 10의 6승 바이트입니다. 표준화된 단위의 중요성, 잔연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고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과학탐구에서 일관된 단위로 측정하고 결과를 정리하면 단위 한선 없이 계산할 수 있고요. 다른 장소에 있는 과학자들이 동일한 형상을 측정할 때 같은 결과를 얻고 상호 교류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